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PC를 사용하다가 보면 화면에 줄이 가면서 멈추거나 게임을 실행을 해도 게임 실행도 안 되었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PC를 켜도 본체는 분명히 켜지는데 모니터 출력이 안 되어서 수리와 정비를 위해 꾸민걸 PC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수리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수리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지금은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전의 상황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화면에 줄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니터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게임이 아예 실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에 대한 증상에 대한 원인은 일단은 그래픽 쪽에 불량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도 높은 확률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불량 부품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메모리 접촉 불량 때문에 PC를 켜면은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도 메모리를 한번 재장착을 하였지만 화면 출력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라이젠 3600 기반에다가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RTX 2060 슈퍼였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본체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분께서는 이제 이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네이버 지식 답변에도 한번 여쭤보시고 해봤는데, 그래픽 카드 쪽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 이것도 한번 교체를 염두를 하고 오셨습니다. 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뭐 이상적인 부분은 보여지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다소 연식이 조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온 김에 일단 PC를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정비까지도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 내부 사진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그래픽 메모리도 한번 제가 재장착을 한번 해 본 상태였는데 화면 출력이 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너무 커서 안 보이는구나. 일단은 특이한 점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래픽 카드가 많이 이제 처지셨나 봐요. 아무래도 좀 크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나무 젓가락을 교묘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치질을 해 놓으신 것이 보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하나하나 한번 진단을 해 봅니다. 일단은 고객님께서는 다소 연식이 된 PC라서 일단은 정비까지도 요청을 해 주셔서 일단 CPU 쿨러를 한번 탈거를 해 보았습니다. 탈거를 해 보았고, 그 다음에 CPU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소 연식이 된 PC이기 때문에 서멀 그리스는 이미 다 메말라 있었습니다. 뭐 이게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화면 출력이 가능해야지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CPU 소켓 핀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다행히도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래픽 카드라던가 CPU까지도 다 탈거를 해서 메인보드의 전반적인 이제 한번 클리닝을 한번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다 분해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쿨러를 분해를 해서 먼저 클리닝을 진행을 합니다. 자, 쿨러 팬 뒷부분에 이제 먼지 같은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클리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 쪽에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테스터기로 물렸을 때는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인 전압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테스터기를 물렸을 때 전압이 떨린다거나 아니면 이상 수치를 나타낼 때 이제 깜빡깜빡거리거나 수치가 막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화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물론 사진이긴 하지만 딱 사진처럼 딱 고정적으로 이제 숫자가 나와야 이제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용 이제 쿨러로 잠깐 올려놓고 한번 PC를 한번 켜보니까 본체는 켜지는데 또 안타깝게도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또 시도를 해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교차 테스트가 정답이죠. 일단 고객님께서도 일단은 그래픽 카드에 대한 불량을 의심을 하고 오셨었고, 저도 지금 진단하는 과정 중에서는 이건 그래픽 카드가 조금 이상한데라고 느낌이 있었고, 일단은 그래픽 카드를 바로 교차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교차 테스트는 당연히 그냥 다른 그래픽 카드, 매장에서 쓰는 이제 테스트용 그래픽 카드를 물려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화면 출력이 가능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된다면 일단은 CPU는 정상이구나, 그 다음에 메모리는 정상이구나, 메인보드도 일단 정상이구나, 파워도 정상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주 특정하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0년 정도 수리를 하고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짐작이 되는 이상 부품을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생겨날 수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정말 진짜 아파서, 팔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다리에다가 깁스하는 일이 없도록,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만 보고 이건 바로 그래픽카드다, 그래픽카드 쪽으로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케이, 그래픽카드 1 확률이 높아, 그렇다면 정말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다른 부품에 대해서 얘는 정상, 얘는 정상, 얘는 정상, 배제를 해가면서 저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얘네 나머지는 오케이니까, 나머지 지금 테스트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부분, 바로 그래픽카드 쪽에 불량일 확률이 높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배제하면서 테스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 대한 부품에 대한 거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CPU 쿨러 방열판과 이제 CPU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제 써멀 그리스를 도포를 합니다. 써멀 그리스는 아틱사의 맥스4 제품으로 했고요. 써멀 그리스는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써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대폭 CPU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서 내구성이라던가 안정성, 그 다음에 PC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CPU 온도가 너무 높게 된다 그러면 내구성이라던가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뭐 스로틀링이라던가 이런 것이 걸려서 성능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게임을 하게 되면 빠릿빠릿한데 그 이후에 컴퓨터가 뚝뚝뚝뚝 끊기고 한다. 이 이유가 뭐냐면, 쿨러는 분명히 돌고 있는데 CPU 온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 컴퓨터는 스스로 성능 제한을 두면서, 이게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성능 제한을 둬서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능 제한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프레임이 제대로 안 나오고 뚝뚝 끊어짐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CPU의 온도라든가 한번 쿨러에 대한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MX4 제품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인정하고 잘 쓰고 진짜 만족도가 높은 써멀 그리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한번 클리어를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두 핀을 이렇게 드라이버로 딱 쇼트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메인보드가 이제 초기화가 되는데, 요걸 한번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도 장착을 해서 이제 청각적으로 특정한 부품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뭐 CPU에 문제가 있다, 삐삐삐삐삐, 뭐 그래픽카드 삐삐삐삐삐삐, 뭐 메모리 삐삐,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 제조사라든가 제작사에 따라서 약간의 패턴은 다르지만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은 혹시 몰라서 또 파워 테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파워도 제가 한번 교차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어요. 해보니까 이제 RTX 지금 고객님 거 2060 슈퍼를 장착을 해보니까 이렇게 화면 출력이 가능하였습니다. 자, 다행이죠. 일단은 정상적으로 화면 출력이 가능하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의 파워로 한번 연결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모니터 화면에 줄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래픽카드의 이상 유무를 여기서 판단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화면 출력은 가능한데 화면에 줄이 간다. 그래서 제가 그래픽카드를 한번 들썩들썩 한번 흔들어 보니까 그래픽카드에 관련하여 그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모니터 화면이 줄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렇게 제가 조치를 해드린 게 뭐냐면, 교묘하게 지금 원래 나무젓가락으로 얘가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전에가 나무젓가락이었죠. 그게 제대로 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무젓가락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하셨는데, 왜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게 시각적으로 아마 보이셔가지고 아마 자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아마 그 나무젓가락이 없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시각적으로 조금 주저하는 게 보이니까 그때 이제 나무젓가락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시간만큼 이게 그래픽카드가 조금씩 뉘어지다 보니 이게 좀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화면이 줄이 간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빼버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밑바닥에다가 붙이는 이제 뭐 안전 수평 그 고무판인데, 이걸로 제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 출력이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줄도 안 가고 잘 나왔었고요.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그래픽카드는 교체가 안 해도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정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줄이 간다는 것은 여기서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스 화면까지 들어와서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잘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여러 장치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모든 게 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비까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이 이제 2006 버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제조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4622라고 해서 2024년 11월 14일 날 올라온 최신 마지막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지금 2019년 버전이에요. 약 한 6년 정도 지난 버전이고, 또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 파일이 얘네들이 그냥 시간 남아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인보드에서 보고된 여러 가지 이슈라던가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해서 패치 파일을 올려두게 됩니다. 근데 메인보드 제조사라든가 바이오스 제작사에서도 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PC는 켜졌는데 또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묵묵무답 아주 벽돌 증상,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정말 똥손이다. 나는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 파일이 업데이트를 꼭 필요한 상황인데 내가 하면은 고장이 날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리모컨, TV 리모컨의 건전지만 교체했을 뿐인데 리모컨이 고장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마시고, 주변에 능숙하신 지인이라던가 아니면 주변 PC 수리점에 가시게 되면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정적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윈도우까지 들어와서 가장 의심이 갔던 부품이었죠. 그래픽 카드에 관련해서 한번 부하를 줍니다. 퍼마크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와 파워 서플라이에 부하를 줘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또 확인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그래픽 카드가 제대로 장착이 안 돼서 오랜 시간 동안 약간 뉘어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뒤에 있는 포트에서도 이상 증상이 있는지 해서 포트도 한번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았고, 그 다음에 포트에 대해서 유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격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유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전혀 이상 없이, 커넥 부분은 전혀 포트 쪽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이제 냉납으로 해가지고 뭐 리히팅이라던가 이런 거를 또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리히팅까지는 필요가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그래픽카드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래픽카드 교체까지도 염두를 하고 오셨는데, 정말 요즘에 부품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제 6년 된 PC에다가 또 그래픽카드를 교체하려고 하니 다른 부품도 조금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PC 구매까지도 또 염두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부품 교체 없이 이렇게 테스트까지 마칠 수 있어서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서멀 그리스도 재도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온도 체크를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네벤치 OCCT를 한번 틀어봐서 온도 체크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고 있고, 진짜 스로틀링이 걸리는지 아니면 제 성능에 맞는 스코어를 뽑아주는지도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라이젠 3600인데 65.7도 정도 나오면은 지금 부하가 100%죠. 아주 정상적으로 아주 착한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또 껐다를 또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SSD에 대한 상태도 한번 점검하고 있는데, SSD도 다행히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CCT도 이제 끝날 때까지도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아까는 9분대였는데, 시네벤치 9분대였는데, 볼까요? 9분이었고, 여기도 9분 정도 되죠. 이게 시네벤치가 10분짜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1분 정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68.2도 나오고 있고, 이제 OCCT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까지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해봤을 때도 다 모든 게 정상적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처럼 그래픽 카드에 줄이 간다. 대부분 또 그래픽 카드 쪽으로만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냉납이라던가 뭐 GPU 불량, 메모리 VRAM 불량이라던가 이런 것도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거 지지대가 없이 또 이제 사용을 하셔가지고 약간의 이제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라 그래픽카드 없이, 그 교체 없이 이제 조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메인보드가 이거는 아머실드가 없는 그래픽카드예요. 아머실드라는 게 뭐냐면, 무거운 그래픽카드라든가 이런 거 지지할 때 우리 이빨에다가 뭐 씌우는 거 있잖아요. 은색깔로 된 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것처럼 그래픽카드에서도
메인보드에서도 무거운 그래픽카드를 안정적인 오랫동안 지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씌워놓은 게 있어요. 은색 같은 거. 그걸 아머 실드라고 하는데, 그게 없는 보드인데, 있으면은 좀 오랫동안 잘 지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다행히도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메인보드 쪽에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메인보드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약간 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도 정상적이고, 그냥 단순히 그래픽카드에 아주 약간의 그 삐딱선을 타서 생겨난 문제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사 조정으로도 이제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픽 카드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방열판도 크고 굉장히 무거운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때 나사 조정으로 해결 가능한 게 뭐냐면,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고 나사를 조일 때 그래픽 카드의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잘 보고 약간의 이제 밑으로 쏠리지 않게끔 이렇게 조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설명이 어떻게 드려야 되나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나사를 조일 때도 그래픽 카드가 수평적으로 잘 이루어지게끔 한 다음에 그 힘으로 조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부분인데, 제가 요걸로 이제 잡아낸 거죠. 요걸로 이제 해결이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라든가 이런 거 다 통과 후 이제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비슷한 증상이 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적인 그래픽 카드 교체가 아니라 한번 이것저것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죠. 이거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유용한 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정비해 드리고 조치를 해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PC를 더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정비를 해 드린 거니까, 정말 이 PC에 대한 수명이 다 될 때까지 제가 다시 안 봤으면 좋겠고, 보장 없이 오래오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